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가 죄송합니다. 네,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제가 오프닝을 하다가 처음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네, 정치는 상식이다. 오늘도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와, 진짜 제가 오프닝 하다 처음으로 아, 그래요? 실수했나요? 예, 아이고, 예, 민망합니다. 예. 지금 뉴스엔진 여러분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또, 그래도 요즘 같을 때 뉴스엔진이 함께해서 또 윤희석 전 대변인님 함께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라는 글을 많이 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서 요즘은 기사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쵸. 이제 예. 선거운동 시작되니까 이제 네. 후보가 발언하고 뭐 이러면서 따라가면서 일정 또 후보가 한 명이 아니고 하다 보니 뭐 네. 뉴스가 뒤섞이면서 막 진위도 왜곡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음, 좀 하나씩 네. 차근히 저희가 좀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일단 가장 눈에 띄었던 오늘 아침의 소식은 김문수 후보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에 대해서는 선을 명확하게 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겁니다, 저거. 예. 윤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하느냐, 뭐 당에서 출당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윤 그렇죠. 대통령은 예를 들어 자진 탈당 얘기를 해보면 그저께죠. 그저께 일요일 날 전환길 씨가 만든 그 매체 통해서 나온 입장문을 보면 전혀 탈당할 생각이 없잖아요. 전혀 없죠. 예. 전혀 없죠. 뭐 우리가 함께 뭐 가자 뭐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대선에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하려고 저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 탈당 의사가 없다고 확인이 된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윤 대통령이랑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야 되냐는 측면에서 보면 음. 방법이 없잖아요. 안 나가는 그쵸. 당의 일원이 돼 있는 예. 상태라면 본인은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예. 그럼 당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우리가 윤 대통령에게 나가라, 뭐 출당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도리 안 맞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도 뭐 잘한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물론 당이 뭐 잘해서 계엄을 했냐 이렇게는 말 못하지만 그쵸. 예. 계엄은 윤 대통령의 의지로 한 거고 당대표도 모르게 한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에 대한 것에 우리는 앞을 보고 가는 정당으로서 그럼 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앞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도리를 얘기할 때가 예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배부른 소리 도리는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국민과 당에 도리를 다하지 못한 거잖아요. 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글쎄요, 이 상식적인 질문에 답을 또 과거와 같이 똑같이 예. 경선 후보 시절 아니면 네. 그 이전 과 똑같은 발언을 하셔서 이 선거 승리를 위한 이 전제 조건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며칠 전에 김문수 후보에게 요구한 세 가지 조건을 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음. 전략적 입장을 밝혀라. 네. 윤 대통령과 절연하라. 세 번째는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한다고 하면서 어, 됐다가 이제 약속 어긴 거 이거에 대해 사과하라. 뭐 세 번째는 그렇다 치는데 네. 계엄에 대해서는 약간 뭐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사과한다 했지만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 불비명한 입장이고 음. 출당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선거 승리할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과의 선긋기는 지금 어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재판에 섰고 예. 또 증언들이 굉장히 어마무시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 선긋기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저러느냐. 그걸 모르겠어요. 왜 저러느냐. 이래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김문수 후보 생각은 자, 이길 생각이 있는 가운데 그 발언을 했다면 윤 대통령 중심으로 한 분들도 놓치지 않고 음. 이것도 놓치지 않으면서 중도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 아니면 우리만 뭉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예, 근데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 둘 다 아닙니까? 전혀 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닌 지금 것 제 같아요. 마음도 설득을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제 저는 마음도. 보수입니다. 예, 예. 저는 제 마음도. 보수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정확하게 그 지점을 승리를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을 우리가 음. 더 이게 맞는 말이구나 느끼게 되는 순간이에요. 게다가 음. 신임 아직 된 건 아니니까
비대위원장 내정자,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네.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음. 오늘 인터뷰를 보면. 그러니까 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그럼요. 되면요, 우리가 선거 결과가 안 좋아서 야당이 되면요, 거대 여당에 맞서서 싸울 만한 재료가 그 윤석열이라는 뜻입니다. 음. 그러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한 조건 또는 강력한 당으로 다시 재편되기 위한 요건이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인데 이런 분이 저희 후보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한편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다니는 곳마다 이제 자통당 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혹은 또 윤 어게인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보여요. 근데 그 수가 많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네. 예. 근데 그분들을 의식하는 것이 사실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후보직을 다시 이제 탈환하는 뭐 탈환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라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힘을 명확하게 봤는데 왜 그들의 힘을 계속해서 의지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글쎄. 그 소신을 쉽게 안 꺾으시기 때문에 음.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보든 간에 우리보다는 확실히 훨씬 오른쪽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될 거고 한덕수라는 분을 밖에 두고서 경선을 진행했던 당 지도부가 소기의 목적은 달성 못했지만 반 음.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은 보세요. 한동훈 후보 대표가 후보되는 것을 막는 건 성공했고 음. 한덕수를 후보로 하는데 실패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혜자는 김문수다. 음.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한덕수 후보를 단일화에 성공해서 꾸리려고 했던 선대위가 현재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과 같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건 맞나요? 다시 정확하게. 그러니까 한덕수가 만약에 후보가 됐을 때 꾸리려고 했던 선대위의 그러니까 지금은 인사가 예, 예. 똑같다는 얘기가 그럼요. 있어요. 맞아요? 윤재옥 총괄본부장이 다 이전에 한덕수 후보를 가정하고 만든 선대위라고 보는데 결론적으로는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지금 당직 갖고 있는 분이 그대로 이름 비슷한 데 다 간 거예요. 음. 법률자문위원장당, 뭐 법률단장 가고, 뭐는 어딜 가고, 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김문수 후보와 선대위 간의 화학적 결합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고, 음. 선거운동 기간이 뭐 몇 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음, 선거 끝날 때까지 그 선대위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됩니다. 얼마 음. 전까지만 해도 교체해야 된다고 김문수 후보를 의총에서 그렇게 아 압박하던 분이 그렇죠. 그대로 선대위에 들어와 있으니까 네. 김문수 후보도 이게 뭔가 할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뭔가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분들도 굉장히 머쓱할 것 같아요, 그분을 대하는 게. 그러니까 막 의총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했고 "한덕수를 추대해라." 했던 분들이 지금은 또 거기서 옆에 서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쵸. 예. 그것도 참 민망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힘이 돼야 민망한 되는데. 사람은 권성동 의원이죠. 어제 서울시장에서 아이고 야유 참.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깐요. 어제 뭐 음. 대구에서는 그 기사밖에 안 나더라고요. 예. 음.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그러니까 일단 이거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에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킬 경우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고 밝힌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이 기자의 질문이 그러니까 잘못됐죠? 제가 보니까 네. 제가 어제 저녁에 한판 승부에서 한 말이 한판 승부에서 이제 다음날 기사를 낸단 말이에요. 아 그 저 기사예요. 헤드라인이 예. 그렇게 나왔어요. 어, 그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네. 윤과 김문수가 절여내면 선거 도울 것 이렇게 나왔는데 음. 그게 이제 딱 고기만 딴 건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그 좀 오해될 수 있게 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근데 그 전에 제가 밝힌 게 뭐냐면 네네. 그 세 가지 조건이 그 윤절연 뭐 계엄 탄핵에 대한 전향적 입장 음. 또 단일화 사과 이게 선대위에 들어간다. 선거운동에 참여한다는 조건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당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맞아요. 승리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쭉 얘기하다가 그럼 윤과 절연하면 한동훈 후보 도울 겁니까? 뭐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 후보는 도울 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 뭐 도우는 거죠.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돕는데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할 거를 음. 그냥 저렇게 그냥 빨리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음. 타이틀을 잡은 건데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소스에서 듣고 기자가 한 건지 아마 저거일 수도 있겠는데 제 뜻은 음. 그럼 앞에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예예. 아니고 네네.
만약에 당에서 또는 후보가 그런 것을 하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 밖에서 돕고 있는데, 음. 어쨌든 돕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예.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질문은 잘못했는데 어쨌든 이 질문을 김문수 후보에게 했더니 뭐 한 후보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만나서 말씀 나누고 거기에 맞춰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일단 저는 궁금한 게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회동을 한 적은 없는 없죠. 예, 거죠? 없죠. 근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했어요. 전 모르죠. 음. 이거는 이제 후보가, 근데 후보가 바쁜데, 음. 어떻게 할까? 어쨌든 두 분이 만나셔서 뭔가를 얘기하는 거는 뭐 나쁜 그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후보가 본인의 소신과 좀 다르더라도 전체 당원의 뜻을 받아서 또 국민의 뜻을 받아서 선거운동에 임한다는 것만큼 바람직한 일은 없으니, 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비록 본인은 선거에 뛰지 못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당 후보를 위해서 지원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게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이해를 못했던 건 제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라면 사실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첫 행보로 한동훈 대표부터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읍소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번 선거 이길 수 있다는 생각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다는 게 좀 당황스러워요. 음, 예. 그 그건 좀 당황스러워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가요? 일단 한덕수하고 포옹했잖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한덕수가 훨씬 더 그동안 음. 며칠 동안 그런 거였잖아요. 이미 5월 3일 끝나고 나서 최종 후보였다면 아마 그 그림이 있었을 텐데, 네네. 한덕수가 끼는 바람에 한덕수가 먼저 돼버린 거죠, 볼을 지금. 딱 붙이고 예, 이렇게 막 뭐, 포옹했던 예, 그 뭐, 사진이 별로 떠오르는데 또 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제가 들어요. 이제 명분 차원 얘기하다가 이제 저런 발언이 나온 건데, 그렇죠.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조건으로 건 게 승리를 위한 조건을 건 거지, 음. 선대위에 참여한다거나 뭐 그런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의 조건, 나 이거 들어주면 내가 선대위에 들어, 이거 아니라는 거 네 다시 네. 한번 말씀을 예. 드리고, 이제 명분 측면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 한동훈 대표 뭐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그렇죠. 후보를 위해서 이거 뽑아주십시오잖아요. 결국 김문수 후보 뽑아주십시오인데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데 음. 그 말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밖에서 보는 객관적 시각이에요. 그걸 그래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저런 질문들 저한테도 많이 해요. 그러죠. 예.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하면은 마이크를 잡을까요? 한동훈 음. 후보가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물론 개인이 한동훈 후보가 결정할 얘기지만, 옆에서 봐도 '아니 이 정도는 해 줘야 뭐 그래도 마이크 잡지 않겠어요?'라는 말을 하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예예. 뭐라도 있어야지 접점이. 그렇죠. 예. 접점이 없어요 네. 지금. 그래서 많은 지지자분들도 마음을 못 추고 있어요. 근데 뭐 '한동훈 후보 본인 역시는 더욱더 그러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오늘 방송 오시기 전에 페이스북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요거 한번 띄워 봐 주시겠어요 감독님? 그 "선거 운동 첫날부터 싸워 보지도 않고 누가 안 도와줘서 졌다."는 음. 패배 알리바이 만들지 말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글이 왔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딱 이제 '어머.' 한 생각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에게 선대위에 합류에 대해서 뭐 강요하거나 이걸 탓하거나 하는 상황이 실제로 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밖에서 공격하는 뭐 스피커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예. 뭐 내부 총질을 한다는 둥 뭐 이런 말 하는데, 왜 우리가 안에다가 총을 쏴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가 잘 되라고 한 표라도 더 얻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를,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거예요. 항상 그 뭉치자 뭐 이런 거. 음. 그게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뭐 열심히, 뭐 부지런히, 이런 음.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힘이 없는 그냥 미사오 같은. 예. 열심히 부지런히는 좋은데 방향이 없어요. 음.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뭐 합니까? 방향을 잘 설정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가야 맞는 거니까, 그 단어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음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도 뭉치자인데 그거 어떻게 뭉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물리적으로 뭉치면 됩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뭉치자는 거예요. 음. 선대위에 들어오고 음. 이름 올리고, 음. 뭐 서문시장 가면 뒤에서 서 있고 김문수 한 다음에 같이 마이크도 들고 만세도 부르고 뭐 이 만세부 사진 얘기입니다. 찍고 그거죠. 예예. 물리적인 음. 거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 내용은 없고 사실 그림만 있고 근데 예. 그것이 뭔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희석되죠. 뭔가 좀 불분명해지는 것 그렇죠. 같고. 우리 예. 정치권은 그거를 원해요, 음.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게 효과가 있나?' 이런 근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그게 구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누가 이제 뭐 좀 센 정치인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뭐 좀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지위가 높은 뭐 그런 정치인이 있으면 그 옆에 누가 더 가까이 서서 사진 찍느냐를 가지고 막 김기흥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흥? 경쟁하잖아요. 막 옆에 가서 붙어 있고 막.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 막 이렇게 열을 짜고 있는다고 사이에 안 넣어 주려고. 그러니까 그게 구태 그러니까 같아요. 의미가 없어. 그 사진 자기만 봐요. 그 자기 뭐 "나 누구 옆에 나왔다." 예. 이거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그 복싱 중계할 때 보면 막 해설자랑 캐스터 뒤에서 막 애들이 막 나오려고 막 맞아. 이거 맞아. 하고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재밌는 게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을 크게 이렇게 해서 뽑아 옆에 가지고 어디다 붙여 놓고 카톡에 올려 그거 놓고 허경영이네, 아 허경영. 그러니까 '그런 짓 하려고 하는 거랑 다를 건 없다.' 그런 이해를 못 생각이 하겠어요, 들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음. 유권자들이 그 사진 보고 '아 그래. 누구누구도 왔으니까 누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정치 아닌 누가 것 같아요. 누군지를 모르는데 일단. 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의미 음. 있는 어떤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로 표심을 자극하는 방법을 써야지 음. 뭐 우리 당이 전체가 하나가 돼서 뭐 한뜻으로 그런 얘기는 음. 몇십 년 전에도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태. 예. 예. 계속 구태. 아니 그놈의 선대위 구성 안에서 뭐 지금까지는 지거나 이겼습니까? 그거 음. 아니었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이제 썼던 그 글의 내용 그게 "이재명 민주당과 경선 이후에 계속 싸우고 있다. 그리고 불법적인 후보 교체를 막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섰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한 진짜 선거 운동은 진짜 이러한 거다." 예. 이렇게 매듭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게 내실 있는 그 활동이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5월 3일 이후에 당이 그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매몰이 돼서 일 주일 이상을 민주당 공격하는 데 힘을 못 썼어요. 맞아요. 그런 결과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이 독주를 하면서 대법원 협박하고 청문회 한다고 그러고 할 때 우리 당의 메시지가 거의 없고 한동훈 전 대표만 메시지를 냈단 맞아요. 말이에요. 예예. 그리고 그게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음. 적어도 이번 선거에 한정한다면 김문수 후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효과적인 거지 무슨 공동 선대위원장 대여섯 명 올라와 있는데 거기 이름 올라가는 게 선거 도와주는 겁니까? 음. 도대체 발상이 뭐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이름 올리려고 정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날 똑같잖아요. 기사할 때 기사 줄에 뭐 보도 자료 올리고 뿌리고 무슨 본부장, 예. 무슨 뭐 부본부장 해서 이름 쫙 올라 그런 거 보면서 진짜 토 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안 들어오면은 안 되니까 "뭉쳐야 된다. 들어와라."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파기환송 그 선고 일자가 대선 이후로 밀렸을 때 저는 국민의힘에서 '왜 이거 강력한 메시지가 안 나오지?'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만 그 메시지를 냈죠.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고 선거 운동이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건 좀 본질적인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이제 뭐 선대위를 꾸린 것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쨌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뭐 물리적인 시간상의 이슈를 얘기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친윤이 그대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눈치를 보지?'라는 생각은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당에 세력이 없어요. 이분 그냥 음. 여론조사로 만약에 한덕수 변수가 없었다면 이분이 2등 안에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 빠졌거든요. 맞아요. 중간에 한덕수 들어오니까 그 빠지는 게 멈췄다고 제가 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게 도저히 분석이 안 되고 전당대회도 결국은 우리가 인제 결론적으로는 통과를 못한 건데 그쵸.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후보가 됐더니 현역 의원이 하나도 없고 10년 동안 당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음. 당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선대위하고 본인하고가 이 접착이 안 되는 거예요. 선대위는 선대위대로 있고 그러니까 봐요. 선대위 사람들도 다 한덕수 지원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죠. 의총에서 예. 불러서 막 소리 지르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한덕수를 교체 왜 안 하냐. 음. 약속을 어겼다. 음. 한심하다."
뭐 이런 비판을 하던 사람들이 선대위에 다 있어. 음. 그러면 후보 입장에서 선대위를 믿고 일을 하겠어요? 또 선대위는 신나서 김문수를 밀까요? 뭔가 민망하죠, 서로. 그러니까 서로 이런 민망하죠. 엉뚱한 예. 짓을 해놓은 거예요, 지도부가.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계속해서 마음이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그 국민의힘을 어쨌든 지지하시는 분들은 보수 진영에서 이제 보수 진영을 응원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쓰리 콤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 진짜 거의 반 정도 되는 지지자분들도 마음을 떠났고. 그다음에 남은 그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홍준표, 김문수, 그다음에 한덕수 세 분의 지지자들이 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 진짜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이걸 분열이 된 게 너무 그러니까 크니까. 당원과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지도부와 일부 친윤들의 생각을 진실인 양 밀어붙였다가 설계도 잘못해서 결국 50몇 년 동안 공무원했던 사람 경력 다 망치고 음. 이제 끝났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김문수 후보로 가려고 하니 본인들도 뭐라고 할까요?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김문수를 탓해야 될지 음. 아마 대선 이후 생각만 할 거예요. 음. 이미 그분들도. 예.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고, 물론 질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뭐 이길 수도 있다고 보고, 네. 질 경우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팽당하느냐도 보고, 그 음. 전에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가 만약 경선 통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음. 김문수 후보가 그대로 당했잖아요. 그랬죠. 예, 더 예. 했을 거예요, 아마. 더 했을 것 우리 같아요. 때는. 예. 물론, 예. 그렇게 당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지는 않았겠죠. 음. 양상은 좀 달랐을 거지만, 벌떼같이 일어났을 거예요. 진짜 뭔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공격을 되게 많이 엄청 세게 예. 했을 거예요. 예. 이쪽은 이제 잔인하게 했을 것 김문수 같아요. 후보를 믿다가 뒤통수 맞았다는 뜻이고, 이쪽은 이제, 이제 마지막 저지선 하나 남았다, 이렇게 이제 했을 음.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상한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예, 굉장히 이상한 맞습니다. 선거가 돼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음. 다른 건 모르겠는데, 투표율이 엄청 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수 여러분들도 유권자의 투표율이. 예. 그러니까 지금 투표를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의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투표를 기권하겠다는 분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예예. 그러니까, 포기하겠다, 예, 기권하겠다. 예. 그래도 민주 시민의 의무로서 어, 선거에 참여하셔라, 투표하셔라 이렇게 음. 말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마이크 잡으면. 그런데 나 이거 실망해서 투표 못 하겠어, 나 안 할래 이번엔, 몰라. 그런 분을 뭐라고 우리가 뭐 비난할 겁니까? 또 뭘로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설득이 안 되는데 예.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 뭐 예. 댓글에도 나는 뭐 투표 안 한다, 지금 뭐 왜 투표하라고 뭐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예, 음.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제가 투표하시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 제가 구독자분이 질문 주신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말씀하셨던 대로 투표율이 낮아진 음. 상황. 음. 그다음에 투표율은 높은데 무효표가 많은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그랬을 때 어떠한 것이 더 국민의힘에게는 혹은 뭐 유리한지 혹은 이재명 당선이 됐을 때 더 유불리를 좀 따져보면 어떤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갔는데 무효표 하는 그렇죠. 거하고 투표율이 낮은데 대통령이 된 것이 힘을 빼기 좋은 건지 그렇게 아니면 기권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보지 마십시오. 네. 되면 된 겁니다. 음. 우리 0.73% 이겼다고도 난리를 쳤잖아요. 민주당은 완전히 뭐 나라 망한 것처럼 하고 네, 네. 승패가 중요한 거예요. 이기고 진 게 근데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재명 진짜 되면 안 되는데 되는 거 어떻게 뭐 하시지만 이재명이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생각하면 이제 야당 대표처럼은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국민 전체가 다 민주당이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반 가까운 분들은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양쪽을 다 보면서 가야 하는 거고, 물론 법안이라든지 여러 조치들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막 할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은 성과로 평가를 받는데 6개월 지나면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재명은 가장 우리나라 경제 사이클이 안 좋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맞네요. 그걸 한번 예, 생각해 예. 보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재명 뭐 못되게 만들어 이 생각도 사실은 그렇게 옳은 생각 같지는 않아요. 잘 끌어줘서 경제를 올려야 다 같이 사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경제 사이클이 가장 안 좋을 때 이재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걸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부분에서 이재명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음, 이재명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음, 얘기는.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시작부터 온다는 뜻이에요.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아주 첫날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이다. 안보 상황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철없는 소리를 했는데 과연 북이랑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진짜 실전이잖아요. 그럼요. 예. 뭐 중국에 가서 뭐 어떻게 할 건지, 인수위도 없고 바로 시작이죠. 시진핑이랑은 어떻게 할 건지, 대만 해협에 뭔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우리는 쉐시하고 난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런 말 할 수 있는지 못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뭐 결론은 우리가 빨리 선거해서 정권 갖고 오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우리 생각을 해야지 이재명 망해라 망해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요. 의석수 적어가지고 이거밖에 못해 역으로 다가옵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야, 니네 대통령도 니네 당이고 180석 갖고 있고 지금 사법부도 완전히 이렇게 막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래? 왜 성장률이 이래? 다 가졌는데도 왜 이래? 왜 소비자 물가가 이래? 음,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네요. 미국이랑은 도대체 뭘 했는데 이래? 트럼프가 왜 안 만나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때 민주당이 지금처럼 저렇게 활개를 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는 네. 의석수는 적지만 내실 있는 자세를 만들어 놓고 여당을 공격하면서 차기에 선거에서 이길 준비를 착착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윤 대통령이라는 이슈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여기서 바뀌질 않고 있다. 네, 네.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집권을 했을 때에 당시 0.7%의 간반의 차이로 지고 난 다음 이재명 대표와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협업해 준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네. 고스란히 이제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한편으로는. 예. 이제 여당이 되고 또 이재명이 당선이 돼 보면 그 마음을 알겠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럴 거예요. 네, 단 한 번도 성공을 원한 적은 없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민주당이 막 공격을 하면 이랬어요. 아니, 윤 대통령은 그 모두의 대통령인 거다. 일단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근데 그렇죠. 왜 그러느냐 음. 했더니 뭐 어떻게 모두의 대통령이냐? 나는 인정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야. 대통령은요, 모두의 대통령이 맞아요. 그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정파적으로 일을 하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당이 다를 때 이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폭이 야당 대표 때랑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되는 것에 대해서 난 진짜 그 꼴을 못 보겠다. 뭐 아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뭐 그 저도 선수하는 걸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요? 예. 뭐 그런 거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근데 이재명도 거기가 정점이에요. 그렇죠. 예. 당선된 날이 정점이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뭐 단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내적인 안정감을 유지하시라. 우리는 앞을 봐요. 우리는 굉장히 젊은 사람을 리더로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가 야,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있어요. 예. 그걸 잊지 마시고 자 17년도 보십시오.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맞아. 그때는 없었어. 그때는 뭐가. 뭐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황교안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황교안이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 광화문 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협위원장 할 때 강동구 빨간 옷 입고 광화문에 30몇 번을 나갔어요. 토요일마다.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 근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자꾸 좀 이상한데 무슨 교회 부흥회 하는 것 같고 막 이러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청와대 그 근처에서 막 텐트 치고 단식하고 그러다가 실려가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맞네. 그 예. 시절보다는 훨씬 낫다. 그러니까요. 아, 그때 생각하니까 또 위로는 그것도 약간. 지났는데 그다음에 이재명 이후는요. 민주당에 후계자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거기서 지금 다음을 노릴 수 있는 사람이 자 정청래나 김민석이나 뭐 추미애나 뭐 이 정도인데요. 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민주당 전체를 아우를 수가 없어요. 없죠. 첫째. 예, 그다음 예.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역량이란 이런 것들이 국가 지도자를 어 기대할 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묶어서 어떻게 통합해서 갈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음, 저는 분열이 필수라고 봐요, 음, 민주당은. 그럼 우리는 어쨌든지 분열하지 않고 이 틀 내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새로운 리더를 안 안전하게 뽑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음. 당원 배가 운동. 그렇죠. 예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힘이 얻어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선거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가 막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하시던 일 계속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잘하고 계시는 거 네. 계속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기사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홍사모 뭐 이렇게 홍준표 지지 모임 이런 데서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어요. 와, 나 그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갔나 어떤 싶어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오죽하면 갔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그 마음도 그 이해되죠. 다른 분들 뭐 지지 모임 갈 수도 있다고 뭐 모르겠어요. 잘 뭐 그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판단을 못 하겠고 홍준표 후보를 엄청나게 도왔던 그 이병태 교수 이분이 이제 갔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모든 네. 걸 말해준다고 예, 보는데 그렇죠. 예. 이분이 여러 가지 뭐 AI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산업정책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 곁에서 얘기하느라고 토론회 때도 여러 번 언급됐던 분이잖아요. 토론회 때 뭔가 저는 그 그분이 뭡니까? 나 이병태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와 된 거 있는 줄 아니에요. 알았어요. 너무 예. 얘기를 많이 이분 들어가지고. 굉장히 보수색이 강한 분이고 국회 나오셔가지고도 민주당 의원들하고 막 굉장히 세게 음. 아주 강단 있게 맞섰던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뭐 소주성 성장 이런 거 못하게 가겠다 이게 이제 명분이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야, 그러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가 사실 약간 저는 뭐 의도적이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에 대한 쓴소리, 뭐 본인이 피해자로서 어떻게 피해를 받았는지의 얘기가 너무 구체적이고 신랄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저렇게까지 마음을 돌렸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우리 쪽에서 음. 이재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준 거. 맞아요. 예. 이걸 이제 우리는 반성해야 되는 음. 거고 참 이번 선거 참 이걸 봐야 될지 제가 사실은 이제 선거 때마다 선거 방송 하잖아요. 이번에도 처음에 하자고서 나는 이제 본선 뛸 거니까 못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본선은 못 뛴 상황이니까 막 여기저기서 연락 온단 말이에요. 음.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그 얘기 하나 해 드릴까요? 저도 이제 당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어. 그러니까 선거 방송을 음. 좀 내부 인사, 외부 인사 같이 해 갖고 음. 좀 릴레이 방송 한번 하고 음. 싶다고.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었는데 의향이 있느냐. 예. 사실 저는 그때 이제 그거를 연락받았을 때는 전당대회 전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된다는 네. 생각을 했고 '아 하겠다. 예 하겠다.' 했다가 이렇게 뭐 이게 떨어지시고 나서 그래도 국민의힘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음. 근데 저는 한덕수 후보와의 내홍을 딱 겪는 거 보고 제가 바로 전화했어요. "나는 이런 거 못 음. 하겠다."고. 예 그 마음 알죠. 예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보면서 저도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같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제가 인제 그 주로 우리보다 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방송 가서 인제 싸우는 거 아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총선 때도 예. MBC 가서 유시민이랑 막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이번에 인제 MBC 라디오에서 뭐 제가 나오는 걸로 아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인제 음. 진행을 이제 엉뚱한 분이 하시길래 제가 방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난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원래 진행자가 아닌 다른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진행하면서 어 한 5시간을 쭉 한다는데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 대선이 참 마음이 그러니까 뭐 마음을 좀 많이 다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대한 프라이드, 뭐 품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마음을 많이 다친 것 같다.' 예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한덕수 후보는 왜 선대위원장 고사했을까요? 이분은 왜 선대위 불참했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거야 그렇게 뭐 포옹까지 하고 나서. 그 뭐 개인적으로 마상을 엄청 입었겠죠. 마음의 상처. 저분은 그냥 자기가 기호 2번 한덕수로 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런 그 이외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아마. 당연히 단일화에 응할 거고 단일화하면 당연히 이기게 해 준다고 하니까 50몇 년 공무원 했던 그 어떤 자기의 경력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이거 뭐 일주일 만에 50년 경력이 날아간 거 아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게 됐는지.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아 그렇죠. 예. 이상한 거 메고. 근데 제가 이건 좀 잔인한 질문이긴 한데 진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 당비 10,000원 냈어요? 아, 맞아요? 그거는 당원 가입하려고 낸 거고 그 기탁금 1억을 냈대요. 아 기탁금 예, 1억을 냈다. 접수할 때 그때 냈대요. 그럼 1억 10,000원 썼네요. 1억 10,000원. 네. 1억 10,000원을 썼다. 그래요. 혹시 경선 같이 진행했던 분들은 뭐 그런 거 없죠? 네, 네, 네. 그 1억 그게 그런데, 네. 절차가 진행된 걸로 봐야 되나? 어쨌든 그게 반환은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당은 절대로 반환 안 해주니까. 음. 예, 모르겠습니다. 예. 1억 10,000원인지 10,000원인지 1억 10,000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1억 10,000원. 아, 그렇구나. 그럼 그 새벽에 10,000원 낸 건 맞구나. 예. 그거는 이제 당원 가입하기 당원 위한 가입에 최소한의 10,000원. 요건이라고 냈을 거예요. 야, 예. 그렇구나. 네. 지금 여러분들이 10,000원 1억 반환해 주기만 주기만 해라. 해봐라. 아이고야. 좋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1억 원의 행복이 일주일이었다? 뭐 이런 글도 주시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후원해 주셨는데요. 응원의 댓글도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한 분씩 보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QIQFUSTJD님, 김문수 못 이길 거 알아요. 대선 후에 친윤이 대부분인 당내 지분 확보를 위함입니다. 라는 글 주셨네요. 김문수 후보가요. 당내 지분 확보 어려울걸요. 지금 진정으로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네. CHMII님, 한동훈 대표의 패배 알리바이 만드냐는 워딩 끝내주네요. 라는 글 저게요. 주셨어요. 저렇게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아, 그러네. 예. 예, 예. 니네 이러려고 그러지 하니까 그 전국을 말을 못 칵 하. 아, 찔렀어. 그건 아니고라고 뜨거! 말이 나오거든요. 음. 그건 아니고라고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네, CHMII님. 아니, 중도 확장에 도움되는 한덕수가 있는데 왜 한동훈 대표에게 도우라고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억 10,000원도 내셨는데. 네, 한동훈 대표 유세 사람들이 동원이라면서요? 김문수 후보 유세에도 그만큼 동원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글도 주셨어요. 방금 전에 울산 유세 시장에서 하는 사진이 왔는데 너무 사람이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준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가 진짜 잘못해서 앞에 3자가 나오면요. 그러면요. 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설마 3자까지 나올까 생각을 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CHMII님 또 댓글 주셨어요. 윤태곤이 한 말대로 친윤들은 설마 한동훈이 우리 공격하겠어? 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는 듯. 근데 이제 왜 한동훈이 봐주겠음? 이제 성공시킬 정부가 없는데 왜요? 친윤들이 민주당급으로 공격당하면 이름 알려진 친윤 의원들은 낙선하고 이름 모를 친윤들은 처음으로 이름을 알려지고 낙선할 듯합니다. 뭐 이런 거 주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친윤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격한 적은 없어요. 제대로 네. 된 생각을 가져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오히려 이재명을 지금 공격하고 있죠. 있잖아요. 네, 이재명을 근데 공격하고 말귀를 있죠.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홍준표 캠프 인사의 이재명 지지 선언은 2022년에 맞아요.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훈이 잊을 몬들님. 꼼수 경선에서 한동훈 억지로 떨어뜨려 놓고 현장에 가보니 싸늘한 민심에 깜짝 놀란 친윤들이 한동훈 뭐하냐 물어뜯으면서 패배 알리바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이 거기에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말고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절대적으로 방패막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글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 패배 알리바이라는 이 단어로 사실 이 상황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예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 읽어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열심히 네 1 시간 가까이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음의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화내기보다는 앞으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좀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의 인사를 듣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인제 선거운동기가 시작이 됐고 김문수 후보가 뭐 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당원이니까 네. 뭐 같은 마음인데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나오게끔 됐느냐. 음. 이기지 못할 경우에 또 굉장히 큰 차이로 질 경우에 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돼요. 우리는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뭔가 다른 결정하시지 마시고 당에 딱 앉아 가지고 우리와 생각이 많은 분들을 조금이라도 늘린 상태에서 맞아요. 그분들의 잘못된 생각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음. 그게 안 되면 이거 무슨 맛으로 우리가 이 정치에 관심을 갖겠어요. 그럼요. 저도 맥이 풀려요. 솔직히 음. 얘기해 들어서 정말 이거 뭐 어떻게 김문수 후보가 들으시면 저보고 "야 너 왜 그러냐." 하실 텐데 개인적으로 인제 뭐 인연이 있으니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셋이 이렇게 있는 사진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나. 형이상학적인 예. 상황. 그래서 그러네요. 막 오만 감정이 다 드는 거예요. 사실 벌써부터 전 또 걱정도 돼요. 그 세 분의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저는 토론회에 셋이 앉아 있는 모습과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가 또 아니 이게요. 이게 또 보여요 대충 이렇게 벌써부터. 비슷해야 되는데 보세요. 자 이재명 60 년대생이잖아요. 자 60 년대생, 70 년대생, 80 년대생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뭐가 되는데 60 년대생, 80 년대생도 50 년대생, 51 년생.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34살 차이예요. 그러네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와 두 분은 김문수 후보는 39살 차이란 말이에요. 이야. 근데 웃긴 게 네. 그렇구나. 나이는 그렇게 차이 나는데 얘기하는 게 똑같아. 윤석열 출당에 대해서. 맞아요.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 제가 나이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생각이 고루한 것이 나이와 관계없이 그 고루한 생각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에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 내정자와의 그 워딩이 같은 건 "생각이 고루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얼굴마담이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예. 뭐 그런 단어 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요. 깜짝 놀랄 만하게 뭘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나이 빼고는 놀랄 게 없는 겁니다. 아 요 맞아요. 비대위원장이 90 예. 년생이라고 해서 놀랄 사람도 별로 있지도 않아요. 뭐 음. 나이에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겠어요. 초선이 됐네 이 정도 되는데 그럼 초선인데 좀 뭐 다르게 얘기해 줘. 자기가 정말 생각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그랬으면 윤 대통령 출당시켜야 된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본인이 뜨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예. 뜬다는 게 뭐 뜨기 위해서 말해라 이게 아니라 그게 사람들 정말 놀라게 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잘 뽑았네 이런 얘기를 듣지. 그렇죠. 탈당은 알아서 본인의 선택이다. 그 얘기는 하나만 하는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사실 김재섭 의원 예. 전에 이제 도봉구에서 딱 예. 처음에 예. 당선됐을 때 당이 하라는 거 반대로 하라 했다. 예. 그런 고거 얘기가 하나로 있었죠. 고거 하나로 사실 이 사람이 뭔가 소장파의 대표가 된 것 같은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근데 당에서의 역학관계 때문에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느낌을 받아요. 김용태 의원은 천하용인이잖아요, 원래. 네, 한번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나와서 여기서 친윤이 쫙 잡고 있던 데서 공천을 받았고 어릴 때 살던 동네라고 하잖아요. 원래 송파 있다가 광명 갔다 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럼 뭐가 있었는지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네요. 김용태 의원은 잘하셔야 돼요. 젊다고 다 뽑아주지 않아요. 본인 정치 생명 생각하면요. 여기서 잘해야지. 지난번에도 굉장히 적은 차이로 이겼거든요. 근데 그 김용태 비대위원 그 내정자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화가 많이 나시고 또 아침에 뉴스 보면서 황당했던 건,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여당 대표가 모르게 계엄을 했던 것은 대통령과의 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요? 똑같은 전부터 그 얘기를 얘기 계속 하셨구나. 전에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해 가지고 그렇군요. 그런 거 아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군요, 예,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 비서실장도 몰랐고 아무도 모르는 거를 당대표가 몰랐다고 해서
피해받은 당대표 보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도 그럼 맞지가 본인은 않죠. 알았어요? 당내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저는 진짜 궁금해요. 진짜. 아는 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했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지. 그렇죠. 예. 맨날 술 먹으러 갔던 그 그거는 사람들한테 더 배우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배우고 와야 된다. 여러분들도 너나 잘해! 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기사가 났는데 이렇게 막 기대되진 않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당원 배가 운동 잠깐 네.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지지자분들이 되게 위로를 받았던 지점이 네. 그 후보를 다시 교체하는데 음. 우리의 힘이 정말 이렇게 쓰이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더 힘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다. 바로 그겁니다. 예, 김문수 후보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오.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마음이 쓰리잖아. 뭐 우리가 못 나갔으니까 얼마나 쓰려요. 저도 뭐 경선 끝나고 나서 미칩니다 그거. 그런데 또 지나가요. 사람 살게 돼 있더라고. 어느 날 딱 와보면 아 그때 조금 그럴 걸 이런 생각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쵸. 예.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힘드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저희가 다독이고 앞을 좀 보시게 그렇게 하는 역할이지. 또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네. 예,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예, 예, 예. 패배주의적인 생각은 안 가지셨으면 예, 예. 좋겠어요. 예,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황교안 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카드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오늘 1시간 열심히 달려왔고요. 또 1시 반부터는 티키타카 쇼 이어서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나가지 마세요. 오늘 티키타카 쇼는 우리 마포을, 네, 마포 탱크 함은경 당협위원장님 함께 할 예정이고요. 또 뭐 타카 아저씨부터 해서 저희 그 티키타카 쇼의 멤버들 함께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로 소통하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님,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